안녕하십니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소장 이충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사회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뉴스, 영어로는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 관련된 가짜 뉴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폭도로 발달해가지고 4명이 사망했다. 한국 전역에 지금 반미가 퍼져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또 일본인 소녀 2명을 강간한 한국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서 인육을 가공, 판매하는 공장이 적발되었고, 또 심지어 기형아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좀 듣다 보니까 혈압이 오르지 않으십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SNS에서 정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돌려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들어본 가짜 뉴스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4.15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를 줄이고 있다.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검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버젓하게 돌아다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돌리고, 또 심지어 그 광화문 집회에서 5만 명이 모인 이후에 제2차 대감염이 우려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니까 이번에는 특정 교회에 대해서만 그 진단 결과를 음성인데 양성으로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런 또 뉴스가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정치 쪽에서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다.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 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둘째로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백악관에 입법 청원하는 난에 지금 85만 명이나 지지를 받아서 제1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외로 한국에 관한 상황이랍니다. 근데 그 제목이 놀랍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중국 바이러스를 미국에 몰래 반입시켜 퍼뜨린 문재인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즉각 체포해서 기소해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또 이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에 속하는 뉴스를 버젓하게 퍼뜨리거나, 또는 목사라든지 지식인 등 또 고위 공직자 출신의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오직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퍼뜨리고 있는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4.15 총선 이후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제1야당이 기존 가짜 뉴스의 온상지와 거리를 멀리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4.15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돈을 노리는 보수 유튜브들에게 정치권이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이성을 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인식이 좀 바탕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유튜브와 SNS를 바탕으로 활약하는 이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첫째는 광고입니다. 유튜브나 SNS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알고리즘으로 자동적으로 대기업들의 광고를 붙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기업들 자신들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소스에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위 슈퍼챗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 도중에 감동을 받은 시청자가 현금을 쏘는 제도입니다. 현재로서는 1회에 50만 원까지 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 경향성을 가짜 뉴스로 무장한 사람들이 연 1억 내지 2억, 월 1천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리두기로 힘들기 짝이 없는데 이 가짜 뉴스에까지 우리가 시달리다니 너무나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그 방법은 돈벌이의 통로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혐오 내용에 대해서는 광고를 규제하거나 또 슈퍼셋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하향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으로서는 가짜 뉴스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에서 즉 SNS를 포함해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가짜 뉴스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SNS 업체에서 그 지시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5천만 유로의 과태료, 말하자면 한 건당 700억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또 그것을 방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가장 근원적인 처방은 그 사회에 건강한 중심이 형성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본이 흔들리고 주도 세력이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가짜 뉴스는 유언비어로서 찌라시 형태로 널리 유포되게 마련입니다. 그 점에서 사회 지도층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규범을 확고히 견지할 때 가짜 뉴스는 그 토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인 활력도 유지하고 또 정신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가짜 뉴스를 녹이는데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